컴퓨터의 어떤 CPU 밑에나 뭐 기타 모든 데이터 또 센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옥돌 같은 것이 다른 돌에 비해서 옥돌이나 다른 돌도 돼요. 근데 옥돌 같은 것이 온도가 좀 더 차갑거든요. 기타의 다른 차가운 돌도 괜찮아요. 그래서 밑에다 돌을 깔아주면은 온도를 식혀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냉각 방식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냉각에서도 이 기술 구조를 쓸 수가 있고요. 또는 그 온돌 밑에다가 물이 흘러도 괜찮은 그런 종류의 어떤 냉각, 뭐 컴퓨터 같은 데는 예민한 부분 말고 물이 흘러도 괜찮다 그러면 돌 밑에 돌이 깨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 돌 밑에 차가운 물이 흐르게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순행식이 되겠습니다. 순행을 해가지고 거기서 온도를 차갑게 식혀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여기 뭡니까 보이게 그 비닐하우스 같은 데다 밑에다가 이렇게 어떤 약간 돌판 같은 것을 깔아 놓거나 그래갖고 물이 이제 화목난로를 통해서 데워져 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면 따뜻하게 돼 가지고 식물이 잘 자라는 그런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돌판이 아니더라도 자갈 같은 것도 깔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갈 위에 흙 덮고 식물이 이제 그 뿌리까지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열 효과를 만들어 주는 거죠. 물은 이제 그 아래로 흐르게 되고요. 뭐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그냥 바로 뿌리 밑에 금속판을 깔아놓고 금속판이나 뭐 이렇게 썩지 않는 종류의 뭐 이렇게 깔아놓고 그 위에다 흙을 싣고 이렇게 해서 그 밑에서 나중에 그 교체하기가 쉽도록 고장나면 교체하기가 어려우면 좀 그러니까 여기다 자갈돌을 넣고 거기다가 화목난로에서 엑셀관이나 뭐 기타 다른 방식을 동원해 가지고 따뜻한 물을 흘리게 되면 거기 이제 일부분이 더워져 가지고 식물이 자라는 이런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차가운 물을 거기다 더운 물 대신 흘려보내면 냉각이 좀 되겠죠. 그런 방식도 될 수 있습니다. 집안의 벽체 같은 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집안의 어떤 바닥이다 그러면 바닥에 보일러를 여름에는 안 돌리시잖아요. 더우니까. 그럼 그걸 갖다 차가운 물을 그냥 이렇게 보일러에서 데피지 않고 바닥을 돌려주면 밑에 바닥이 시원해진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일러를 설계하시고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바닥 냉방이 되겠죠. 그럼 이제 벽체에다가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을 엑셀관이 아니더라도 물을 갖다 이렇게 흐르게 되면 벽체에서도 이와 같은 기술을 가지고 벽체가 가령 뭐 대리석이다, 뭐 아니면 돌 종류다, 또는 금속판이다 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또 차가운 물을 돌려가지고 차갑게 해주거나 따뜻한 물을 돌려서 따뜻하게 해줘.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라디에이터도 있으니까요. 라디에이터를 갖다 좀 크게 벽체를 통해서 구현한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거기도 그 약간 이렇게 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식으로 이렇게 벽체를 만들어 가지고 비닐하우스 같은 데나 온실 같은 데 이렇게 뭐 사막 같은 데서도 쓸 수 있게 차가운 물을 흘려 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그 온도를 낮추는 이런 방식일 수도 있고요. 또 흘려보낼 때 따뜻한 물을 흘려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도 따뜻한 물이나 차가운 물을 벽체를 통해서 위에서 이렇게 흐르게 만들어 줘 가지고 외부의 공기와 차단을 시켜주고 이렇게 따뜻하거나 차갑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또 좀 더 좀 미적인 것을 예술적으로 하면 약간 작은 어항식으로 만들어 물고기 작은 것들이 있고 이게 좀 관리하기는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물고기 기르기는 좀 물고기통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그 안에다 그냥 구조물을 아름답게 물을 넣어주고 거기서 물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물이 이렇게 흐르거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장식을 해주면 벽체가 또 미적인 예술적인 감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형 알루미늄 이불을 제가 여기다 단열재와 결합하는 방안. 구조형 알루미늄 이불을 장판과 결합한 구조형 알루미늄 이불 아시죠? 장판과 결합해가지고 열의 어떤 복사, 어떤 냉기의 복사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조형 알루미늄 이불을 어떤 벽지, 벽지 종류가 뭐 상관없이 벽지하고 결합해가지고 냉기나 열기의 복사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단열재가 있어요. 단열재가 있는데
단열 벽지 같은 단열재다 그러면 그 안에 구조형 알루미늄을 같이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방식에 비해서 열기나 냉기가 복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스티로폼 같은 스티로폼을 두꺼운 거잖아요. 그럼 스티로폼 사이사이에 비닐을 넣어주는 구조. 비닐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방식도 돼요. 자, 이런 아이디어와 기술을 따라서 그럼 비닐 말고 다른 거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거를 넣으셔도 다른 단열재를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얇은 형태로 스티로폼과 스티로폼 사이에 이것을 단가가 싸니까 비닐 넣어줘도 다른 방식에 비해서는 따뜻하다. 그리고 스티로폼과 스티로폼 사이에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주면 굉장히 열기나 냉기의 복사가 더 좋다. 이런 방식을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 구조형 알루미늄 이불을 뽁뽁이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열이 뽁뽁이 아시죠? 이렇게 원래 포장에 쓰이는 건데 요새는 난방으로도 이렇게 쓰시잖아요. 여기 저기 유리 같은데 붙여갖고 그래서 그거를 아예 그냥 뽁뽁이하고 비닐하고 결합하는 비닐 속에 이제 뽁뽁이가 들어가면 좀 더 난방이 쉬울 거라는 거죠.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비닐 안에 뽁뽁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닐하우스나 텐트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고요. 농업용 비닐하우스 아니면 축사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은. 아니면 거기다가 구조형 알루미늄을 추가로 넣어가지고 축사나 비닐하우스인데 쓸 수 있고 집안에 난방에도 쓸 수 있고 냉난방 집안에서도 난방에도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열기의 복사가 좀 이루어질 테니까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또 에어 커튼, 커튼에 뽁뽁이 커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구조형 알루미늄을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커튼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또는 어떤 구조형 알루미늄 이불을 어떤 텐트 같은데 적용을 시켜가지고 텐트나 차 호루 있잖아요. 방수 호루 같은 거. 기타의 모든 방수 호루 같은데 그 사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완전 방수를 이루는 이런 기술 구조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 사이에 어떤 텐트와 텐트 사이에 비닐을 넣어주는 구조도 있고 비닐 아니면 유사계통으로 해서 또 이렇게 방수를 아예 그냥 방수액을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 안에다가 기타의 다른 단열재도 괜찮아요. 그래서 비닐 아니더라도 그런 형태 비닐 천과 천 사이에 이것을 넣어서 완전히 방수를 이루는 그 기술 구조는 비닐이 아니라 다른 소재를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다. 그래서 구조형 알루미늄 이불을 넣어주면 오히려 방수가 잘 된다. 이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난방이 좀 쉽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에어를 집어넣어가지고 창문에 이렇게 딱 해놓으면 에어층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열고 닫고 가능하고 환기는 가능하면서 지퍼 형식이든 뭐가 됐든 그래서 집안에 창문 있잖아요. 뭐 전체를 이렇게 바람 집어넣어 에어층을 갖다가 형성해 주니까 붙였다 뗐다 하면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난방에 도움이 되는 벽체에다가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것을 텐트 같은데도 안에 부착식으로 해가지고 찍찍이 방식이든 뭐든 부착식으로 해가지고 텐트 안에도 에어를 집어넣어가지고 에어 커튼 만든 이런 것도 제 기술이고요. 자동차 안에서도 그럼 자동차 차박하시는 분 있잖아요. 교본에도 딱 붙여갖고 에어 커튼을 뭐 일종의 에어 커튼을 만들어주는 거죠. 위도 위아래 뭐 이렇게 바닥까지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어떤 기존의 텐트에다가 밑에 에어 커튼 식으로 이렇게 기존에 이제 에어를 집어넣지 않으면 일반 텐트 바닥이 되는 거고 에어를 집어넣으면 쿠션이 생기는 에어 매트리스가 돼가지고 잘 수 있는 그런 텐트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사 같은 데나 비닐하우스 같은 데 에어를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거기다 구조형 알루미늄을 같이 결합할 수도 있어요. 에어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축사나 어떤 비닐하우스의 난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어를 집어넣어서 어떤 에어 침낭 있잖아요. 침낭 같은 거 비닐이니까 이게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바람만 넣으면은 군용도 괜찮을 것 같아요. 등산도 이렇게 가볍게 말아갖고 안에 뽕당 들어가면 이렇게 에어만 집어넣으면 이렇게 방안이 되는 이런 그때는 이제 뭐 한 겹 바람 집어넣는 거, 두 겹 바람 집어넣는 거 이렇게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에어층이 두 겹, 세 겹 이렇게 될 수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구명조끼 같은 거나 구명보트, 그다음에 야영 물놀이 이런 데도 제가
에어를 안에 집어넣는 거죠. 밖에 넣어주는 거죠. 이 두 가지나 또는 세 겹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바깥 찢어져도 안에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 구명보트, 뭐 고무보트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뭐 자전거 타이어, 모든 형태의 타이어 종류의 이게 튜브, 공기가 들어가는 공기 튜브를 만들 때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써서 만든다는 거죠. 같이 섞거나 내부 코팅 또는 의류용 방수제를 같이 써서 기타의 방수제를 써서 할 수도 있다. 아니면 그 어떤 이런 튜브를 만들 때 한 겹 더 주는 거예요. 한 겹을 더 줘가게 얇은 외피로서 기존의 튜브에 이렇게 한 겹 더 입혀주면은 그렇죠. 이게 팽팽하죠. 예, 아주 전체적으로 무겁지 않아야 되겠죠. 그럼 각종 구명조끼나 이렇게 뭐 물놀이용 튜브 이런데 뭐 축구공도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농구공, 배구공도 동일한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그다음에 에어 텐트, 살 데가 없는 에어 텐트를 삼각형 방식으로 1인용이나 매듭용도 가능하고요. 에어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삼각형이면 그 안에 퐁당 들어가야 되죠. 다들. 그러면 약간 이렇게 에어 바람이 불어도 그냥 에어가 한 겹짜리, 두 겹짜리 있고 그래서 두 겹 정도 바람이 잘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 안에 퐁당 들어가고 침낭처럼 자는 에어 텐트 말씀을 드려요. 차량 안에서도 가능하겠죠.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 매트리스인데, 매트리스를 보통 한 겹으로 집어넣잖아요. 바람을 갖다 한 겹짜리, 두 겹짜리, 세 겹짜리, 세 군데나 네 군데 이렇게 바람을 집어넣어서 빵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좀 불편은 하겠지만 오래 이게 굉장히 좋겠죠. 군용도 괜찮을 거고, 군용도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쓰일 때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에어 매트리스를 한 겹이 한 군데 바람 넣는 데가 몇 군데 있다라는 거죠. 상중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회사 마음 아닙니까?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병원용 침대나 야전 침대 같은 경우는 고밀도 탄력봉 쿠션, 고밀도 탄력봉 쿠션, 고밀도 탄력봉 같은 소재가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비슷한 소재면 되는 거예요. 고밀도 탄력봉 쿠션, 고밀도 탄력봉 쿠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병원용 침대나 어떤 야전용 침대 이런 거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안의 침대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만드시면 자동차 의자나 소파 같은 것도 이와 같은 원리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쿠션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기존의 어떤 침대 같은 데다 그러면 고밀도 탄력봉 쿠션, 고밀도 탄력봉 쿠션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푹신하면서도 좋고, 또는 고밀도 탄력봉 쿠션 구조를 두께를 따라서 대중소하면 좀 더 푹신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도록 합시다. 이 기술 구조는 제가 거기 천연 고무를 인공 어떤 합성 고무를 천연 고무에 못지않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중에서도 두께를 틀리기 위해서 대중소 이렇게 들어가면 이 소자가 위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두께가 얇기로. 그렇게 되면은 합성 소모가 굉장히 탄력성을 가집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내용은 안에가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그러면 이제 천연금 못지않게 탄력성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플라스틱이나 금속에서도 동일한 원리를 가질 수 있고요. 여기를 또 다른 방식으로는 여기 딱 알갱이를, 이런 동그란 알갱이나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동그란 알갱이라 그러면 안에를 넣고 고무 액상을 덮어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이것도 탄력성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금속 제품에도 동일한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금속 제품도 탄력성이 크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알갱이를 넣어주면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 알갱이가 동그랗든 네모나든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탕탕탕 튀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가로 세로로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고무를 넣어주고 뼈대를 만들어주는 거죠. 거기다 고무 액상을 덮어서 좀 더 튼튼한 이런 것이 나오거나, 이걸 같이 뭐 동그랗거나 이런 네모나거나 어떤, 그렇죠.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같이 넣어줘 가지고 만들면 탄력성이 좋아집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고무다 그러면 고무 만들 때 고무 공처럼 탄력볼이라 그러죠. 그런 것을 고무를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탄력을 높여주는 고무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그게 이제 알갱이를 넣어주고 거기다 고무 액상을 덮어서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금속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철판이다, 철근 같은데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가로 세로 뼈대 넣듯이, 건물 이제 콘크리트 우리가 건물 만들 때 뼈대 넣듯이 그 금속 제품에 딱 가로 세로 높이로 뼈대를 넣어가지고 만들면 좀 더 튼튼하고, 이런 동그랗거나 원하는 형태의 알갱이를 넣어갖고 탄력성을 높여주는 이런 금속 구조로도, 플라스틱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도 이게 신발 밑창 같은 소재도 이런 식으로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안에 여러 겹으로 들어가거나, 제가 신발과 신발 사이에 발이 들어가는 부분과 어떤 고무 이렇게 신발 밑창 사이에, 무슨 말이냐면 신발에 이게 신발 밑창이고요. 그다음 발이 들어가는 부분, 밑에 부분에 고밀도 탄력판 같은 소재를 하나 얇게 주면 용수철 같은 탄력성을 가진다는 거죠. 롯데 홈쇼핑에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잘못 봤나요? 네, 그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신발의 밑에 부분에 방수 구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비닐을 같이 결합시켜서 완전 방수를, 비닐 아니더라도 신발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 모든 구조가 되고, 땀을 따라서 바늘 같은 게 이렇게 지저하잖아요. 그럼 그를 따라서 물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구조형 알루미늄 이불 이런 것들을 갖다 동원해서 안에 집어넣어 준다든지 바닥에, 그래서 물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도록 이렇게 막 겨울에 같은데 구조형 알루미늄 발에 이제 체온으로 인해서 온도가 덮여지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구조형 알루미늄이나 비질 기타 방수가 되는 이런 재료를 통해서 이렇게 신발 밑창 들어가는 부분과 발에 들어가는 부분에 사이에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방수 코팅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거 같은 것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군화 같은 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군화도 물 들어와요. 네, 군 갔다 오지 말고 좀 군화도 좀 물이 들어옵니다. 이런 기술 구조를 어떤 방수 가방, 그렇죠. 군용 가방이라든지 방수 가방 같은데도 구조형 알루미늄 이불이나 안에 천과 천 사이에, 아까 지금 텐트 사이에 비닐이나 또 방수가 되는 재료를 안에다가 넣어준, 방수천이 됐더니 안에 또 완전히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에는 지장이 없고 방수는 되는 이런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천과 천 사이에 구조형 알루미늄을 집어넣어주는 경우, 비닐 집어넣어주는 경우, 또는 또 다른 형태의 방수천이나 방수가 되는 어떤 형태의 것을 천과 천 사이에 집어넣어서 완전 방수를 이루어준다는 거죠. 비옷도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거나, 판초이, 군용 판초이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군용 판초이에 또 구조형 알루미늄을 집어넣어가지고 딱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기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적절한 프로테이즈를 넣으시면 되겠죠. 판초이에 물 들어와요. 판초이에 비닐을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천과 천 사이에 또 다른 형태의 방수천이 방수 재료가 들어가서 판초이를 완전히 비로부터 보호를 폴딱 젖어요. 네, 오래 이렇게 비 많이 오면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구조형 알루미늄 이불을 어떤 이런 장갑, 이런 형태의 장갑 부분에 넣어가지고, 이게 동상걸레 겨울에 너무 추워서 손가락이, 그래서 이거를 안에다가 어떤 폴라포이스의 소재 같은 것을 좀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주는 방안, 아니면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가지고 손의 체온이 복사가 돼가지고 물도 방수가 되면서 방수가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모든 형태의 장갑에 안에 비닐을 넣어주면 되는, 비닐을 넣어줘도 돼요. 비닐이 들어간 이런 장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닐이 들어간 장갑은 장갑대로 쓰일 때가 있다. 방수가 되는 비닐이 해야 되겠죠. 기타 방수가 되는 재료를 안에 같이 결합해서 장갑을 만든다는, 저는 구조형 알루미늄을 아예 집어넣어서
물로부터 자유 얻고 이렇게 열의 복사로 인해서 따뜻한 이런 형태의 장갑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장갑이나 어떤 손에 수족 냉증이신 분들, 손과 발에 냉증이신 분들한테 구정 알루미늄을 같이 결합시켜서 양말을 만들거나 손 장갑을 만들면 굉장히 따뜻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구조형 알루미늄을 써가지고 어떤 옷을 만들어도 되죠. 옷 같은 거. 그래서 약간 도움이 약간 부분적으로만 들어가서 열의 체온의 복사를 만들어낸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옷인데 어떤 거기다 에어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에어층이 만들어져 가지고 옷인데 따뜻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옷, 군용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군용 옷도 괜찮고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에어를 집어넣을 수 있는 옷, 에어를 집어넣을 수 있는 이불. 평상시에는 그냥 가벼운 이불인데 에어층이 형성되어서 야외형 침낭 종류에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야외 침낭에서도 기존에 어떤 침낭의 소재와 안에 에어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래서 에어층을 한도 만들어 좀 더 보온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장화 같은 거 또는 이렇게 고무장갑과 고무장화 이런 데도 구정 알루미늄을 집어넣거나 추가로 비닐이나 이렇게 방수가 되는 그런 소재를 같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작업하는 분들이 차갑잖아요. 그래서 안에다 장갑 낀단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고무 어떤 게 뭐라 그럴까, 고무 신발 있잖아요. 신발 이렇게 작업용 신발로 하는데 고무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고무 만드는데 그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그래서 콘크리트 근데 거기 그 작업하실 때 물 들어와요. 그것도 계속 하면 물이 들어옵니다. 희한하게. 여기 보면은 고무 신발인데 고무 신발 같은데 좀 긴 게 있고 이런데도 물이 들어옵니다. 놀랍게도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찍찍이 방식으로 해서 고무 장갑을 타이트하게 붙어서 물이 잘 안 들어가게 하는 기술이죠. 고무 장갑 같은 거 있을 때 찍찍이 같은 걸로 묶어서 물이 잘 안 들어가게 벌려져 있잖아요. 끝에가.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케이블 타이를 대신해 가지고 제가 찍찍이 방식으로 케이블 타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블 타이를 묶은 걸 할 수 있다고 찍찍이 밴드를 만들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쓸 데가 많다. 케이블 타이는 한번 쓰고 버려야 되지만 이거는 찍찍이 방식으로 묶었다가 다시 한번 좀 단단한 게 있고 좀 유연한 게 있고 그러겠죠. 네,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찍찍이 타이, 케이블 타이가 아니라 찍찍이 밴드 타이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쓰일 때는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일밴드 같은 거 이런 밴드 있잖아요. 이런 밴드 같은 이렇게 손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찍찍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물 씻으면 이거 한번 하고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해서 닫았다 이런 식으로 붕대에도 이렇게 찍찍이 밴드를 붙여갖고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양면 테이프나 그런 접착제 방식이 되거든. 붙이면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도록 찍찍이 밴드긴 밴드인데 양면 테이프 찍찍이 밴드 아니면 접착제 찍찍이 밴드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쓸 수 붕대 같은 데도 쓸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정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앞정 부분을 제가 약간 지금 동그란 앞정이잖아요. 동그란 앞정인데
이게 2개짜리를 이렇게 사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든지 뭐 동그랗게 하셔도 돼요. 2개짜리나 3개짜리 들어가는 앞정 한 번 딱 그러면 딱 누르기 좋도록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핀이 1개 있잖아요. 핀이 2개나 3개 들어가요. 2개만 딱 되면 될 것 같은데 손꼽보드에 그러면 강하게 공각에 집어넣어서 딱 된다는 거죠. 1개짜리는 힘이 너무 약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 캐릭터 앞정을 캐릭터 모양이나 이런 다양한 형태를 넣어가지고 만든다. 귀여울 것 같아요. 되게 대박 날 것 같은데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앞정을 모처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핀이 여기가 좀 약하잖아요. 그러면 앞정을 좀 핀을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 못은 그냥 이렇게 두꺼운 머리가 좀 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간 머리 못이 큰 이런 이렇게 앞정을 못처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게 뭐 크고 핀의 크기는 다양하게 있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못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못 같은 거 머리를 크게 만들어 줘서 이렇게 그것도 이제 쓰면은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형태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제가 이게 도배풀하고 목공 본드를 같이 결합한 제품을 말씀을 드렸죠. 결합해서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2개를 결합해서 어떤 벽지 바르는데 쓸 수 있다. 일단 다른 데도 쓸 수 있고 이거 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다가 실리콘을 결합한 제품. 실리콘을 곰팡이 이제 이렇게 방지 처리를 실리콘 해야 되겠죠. 모든 실리콘에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액상제를 들어서 살균 기조를 가져주시면 제 기술에 곰팡이 원천적으로 안 쓰게 되고요.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에도 쓸 수 있고 모든 게 다 쓸 수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어떤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은 이렇게 본드로도 사용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도배하는 어떤 밀가루 풀 이런 거 있잖아요. 도배풀 거기다가 같이 섞어서 할 수도 있어요. 또는 도배풀 목공 본드 플러스 실리콘 이거 같이 섞어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접착제를 만들 수 있다. 그거를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어떤 경화용이나 본드에다가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을 같이 해 가지고 다른 거 안 써도 돼요. 다른 본드는 안 붙는데 욕실용 그레이지용 어떤 실리콘은 붙더라고요. 그래서 본드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본드는 영 안 먹힙니다. 다른 본드 결합해 갖고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을 같이 결합한 상품, 그런 새로운 본드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문방구의 샤플인데요. 풀에다가도 이렇게 어떤 욕실용 그레이지용 어떤 것을 살짝 프로티지를 섞어 가지고 만들면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포스트잇 갖다 그거 이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겨울철에 보면은 어떤 스프레이 체인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바퀴에 뿌려갖고 스프레이 체인 할 때 바르는 스프레이 체인. 그거 좀 걸쭉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 번 뿌려주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한번 딱 바르고 딱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바르는 스프레이 체인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프레이 체인을 색깔을 좀 밝게 연색을 해가지고 방수제로 사용하셔도 뿌리는 방수제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이나 기타 실리콘,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은 제가 방수용으로도 쓰는데 하수구의 틈 사이에 이렇게 PVC 관이 묻혀 있고 콘크리트 사이에 그 사이에 틈으로도 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거기다 그 안쪽에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안쪽에다가도 바깥쪽에도 발라주는데 방수가 잘 됩니다. 다른 실리콘은 안 되는데 이거는 됩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는데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을 좀 더 액상화돼 스프레이처럼 만들어가지고 뿌려가지고 어떤 이렇게 방수 구조를 만들거나 이거를 제품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얘기만 하면 어디서 나옵니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바르는 이렇게 욕실용 그레이지용 실리콘을 걸쭉하게 만들어갖고 바르는 형태로 만들어주면은 크랙 메꾸는 데다 도움이 돼요. 액상 형태로 만들면 크랙 사이에 집어넣으면 안에서 굳는다는 거죠. 그럼 방수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같이 만들지. 스프레이 체인 플러스
구조형 어떤 스프레이징 플러스 욕실용 그레이징 실리콘을 같이 결합한 제품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멘트를 염색 구조로 가져가자. 금색, 은색, 뭐 다양한 색으로 시멘트 또는 모래를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되면 쓰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물이 나오겠죠.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천연 돌가루들을 섞어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벽돌이나 벽 소재가 나올 수 있겠죠. 천연 돌가루는 천연 색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현모암을 가루화시키거나 입자화시켜 갖고 거기다 염색 구조, 금속은 다양한 염색 구조를 가지고 경량 벽돌이나 벽체 만들거나 기존의 어떤 시멘트하고 섞어가지고 좀 단단하면서도 경량인 이런 벽돌이나 벽체를 구조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판넬 구조에다가 이렇게 비닐을 같이 결합해 주는 거죠. 기타의 판넬 구조에 단열재를 결합해 주는 거죠. 단열 벽지 같은 이런 단열재, 기타의 구조형 알루미늄을 결합해 주는 거죠.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플라스틱 부분, 플라스틱에다가 일단 돌가루들, 천연 돌가루들을 뭐 현무암 가루도 괜찮고요. 현무암을 좀 가볍게 되겠죠. 그러면 천연 돌가루를 플라스틱 판에다가 붙여가지고 그거를 피스로 박는 식으로 들어가거나 접착식으로 들어가거나 가벼운 거는 뭐 주방 타일로서도 쓰일 때가 많잖아요. 건축 소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판에다가 천연 우드 무늬를 갖다 벗겨가지고 있다 입혀져서 천연 우드 패널, 천연 원목 패널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방문을 플라스틱 문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우드 무늬를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방문을 플라스틱으로 만드시는 구조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게 바깥에 보면 야외 테라스 같은 데 보면 야외 바닥 부분에도 이게 원목 들어가잖아요. 원목 이렇게 거기다가도 플라스틱이면서 사실상 원목 무늬만 입혀주는구나. 인조목 무늬를 붙여가지고 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도 쓸 수 있고 인조목이나 천연 나무 무늬를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인테리어 필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하시는 제품도 나오겠죠. 플라스틱에서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식판 이거는 이 구조는 인테리어 필름 붙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해가지고 저기 식탁이 있잖아요. 식탁의 판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벽체 판으로도 사용해도 되고 크기가 크겠죠. 네.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그럼 이제 플라스틱 판넬이 되는 거겠죠. 플라스틱 판넬인데 거기다 대리석 모양을 넣을 수도 있고 온갖 뭐 미술품들이 다 들어가겠죠. 인테리어 필름 붙여도 되고 뭐 다양하게 우드 무늬 넣어도 되고 대리석 무늬 뭐 그렇게 해서 벽체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바닥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유리섬유를 대체를 해서 제가 폴라포리스를 방습 처리, 폴라포리스를 실처럼 만들어 갖고 방습 처리에 방염 처리를 하거나 그런 것을 구조형 알루미늄을 그렇게 가루에 실처럼 만들어서 유리섬유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유리섬유를 대체할 수 있는데 외곽 부분에 놓게 되면 아무래도 금속이니까 차갑죠. 방 안쪽에 들어갈 수 있는 유리섬유를 대체할 수 있는 점 넣어주면은 방의 복사열, 그래서 방의 열이나 냉기가 복사가 돼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겠죠. 그렇게 이제 구조형 알루미늄을 대체해서 유리섬유를 대체해서 넣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폴라포리스라는 섬유, 이 섬유를 단독으로 쓰거나 구조형 알루미늄과 결합하거나 또 다른 것과 결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저기 기존에 지붕에 물이 이렇게 보통 일자로 돼가지고 여기가 뭐 이렇게 흙이 많이 묻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배수관 밑에 물 빠지는 통로고요. 지붕 같은데 이렇게 이 지붕 같은데 판넬인데 보통 이게 그 함석 이게 좀 이게 저 금속을 쓰시죠. 그런데 이쪽으로 물이 모이도록 너무 지나치게 빨리 물이 모이면 이걸 처리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좀 넓게 해서 물이 빠지게끔 만들어 주고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게끔 해서 이쪽에서 물이 빨리 빠져나가는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원래는 일자로 이렇게 다 돼 있더라고요. 일자로 돼 있는데 이 사이에 흙이 많이 껴요. 흙이 많이 껴가지고 여기 전체가 이렇게 배수로가 막히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이게끔 이렇게 어느 정도 각도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물이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대량으로 물이 흐를 때는 좀 각도를 좀 이렇게 좀 깎아야 되겠죠. 너무 느슨하게. 그래서 물살이 있고 안에가 먼지가 잘 끼지 않는 그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같은데 만들 때도 구조형 알루미늄 판넬이 같이 들어가거나 구조형 알루미늄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컨테이너를 할 때 아예 그냥 컨테이너 사이사이, 컨테이너 금속 사이사이에 단열재를 집어넣어서 컨테이너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뭐 그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금속과 금속 사이에 단열재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런 컨테이너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구조형 알루미늄도 들어가거나 뭐 그렇게. 뭐 바닥, 그렇죠. 그 컨테이너 바닥 부분, 옆면, 천정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단열재가 들어가서 만든 이렇게 컨테이너 이렇게 만드시면 컨테이너 하우스로 집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농막이나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